제약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대학 파운데이션 누가 도대체 이 과정을 하면 좋을까요? 왜 할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한국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뭐 수시로 가든 논술로 가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호주 대학은 고1을 마치고도 들어가고 고2를 마치고도 연결되는 방법이 있고 고3을 다 마치고 또 대학 1학년 가는 방법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대략 이 6가지 범위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 고등학교는 뭐 한국 고등학교든 호주에 있는 조교학을 와서 호주의 고등학교를 마치든 뭐 중국, 일본, 뭐 제3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은 조금 나라마다 학력 수준 차이는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제 대학 1학년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예, 고3을 다 마쳤는데 자신의 어떤 학업적인 능력이나 또 호주의 어떤 적응이나 이런 게 조금 더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내 점수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예비 과정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플로마는 어떤 거냐면, 고3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IT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이런 우리 왜 한국 대학 다닐 때 무슨 개론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한 300명씩 강의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업 따라가는 건 만만치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인데 한국어 어학당에 한 6개월 공부하고 바로 300명 되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무슨 대학 공부를 따라간다.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호주에 유학을 온 그 시점이 뭐 그렇게 아주 조교학부터 온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뚜렷하게 IT 전공 분야를 공부하겠다라는 어떤 전공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강의실에서 바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적응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또 이 디플로마도 좋은 제도입니다. 디플로마 1년을 마치면 대학 2학년으로 그대로 연결되니까요. 근데 이 디플로마는 대학 1학년이니까 전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보통 뭐 이과냐 문과냐 요 정도만 나눠져 있는 예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이 테이프라고 하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주립기술대학,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대학, 뭐 여러 사립대학들도 있긴 한데요. 주로 이제 직업을 바로 1, 2년 마치고 바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 영주권이 되는 전공들도 있습니다.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은 2년 공부를 하고 영주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종종 한국의 청년들 중에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뭐 화훼 관련이라든지 뭐 정원에서 이렇게 뭐 정원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동물 또 이렇게 케어하는 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직업적인 전공들이 1년, 2년 과정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전공하고 연결된 학사 과정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편입학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편입 시험을 항상 치게 되는데 호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입 시험을 친다는 건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검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렇지는 않고 이 디플로마 과정이든 테이프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그 연관된 과정으로 편입하건 되는데, 디플로마는 대부분 2학년으로 들어가는데 반해서 테이프는 내가 공부한 기간에 따라서 또 내 전공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테이프 과정은 거의 실무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대학 1학년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학년 1학기가 면제가 되고 2학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가 이제 핵심 요소,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다섯 번째가 고2만 마치고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대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하고 5번은 뭐가 다르냐? 똑같이 파운데이션하고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모님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고1을 마치고 고3을 대신해서 파운데이션을 하나, 고3을 다 마치고 파운데이션 하나, 대학 1학년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자녀가 뭐 중3, 고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고3까지 한국에서 다 하고 수능까지 보게 한 다음에 호주로 유학 올 건지, 아니면 고1을 마친 시점에서 호주로 유학을 오게 할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잘 고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이가 뭐 자퇴를 하고 제도권 안에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없다. 그런 친구들은 일찌감치 좀 더 내가 손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런 직업 교육을 받겠다.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뭐 오늘의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2번하고 5번이 왜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그 시드니 대학의 IT학과를 예를 들자고요. 시드니 대학의 IT학과를 한국의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점수로 입학하려면 대략 357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수능 357점이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 357점을 우리 아이가 고2를 마치는 그 시점에 대략 파악이 좀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에서 고3을 계속 이어나가면 수능 뭐 357점 정도는 무난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 점수는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또 목표치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좀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가 뒤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 한국 고등학교 내신 4등급 정도면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3을 하지 말고 고3을 그 열심히 해가지고 357점이라는 수능 점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고3을 하지 말고 대학 파운데이션 시드니 대학에 와서 대학 파운데이션 1년을 잘 따라가면 시드니 대학 IT학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또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UTS 디플로마라고 있는데 UTS도 IT로는 상당히 강세인 대학인데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시드니 대학의 입학 조건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한국에서 고3을 다 하고 357점이 안 나왔어요, 수능.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점수다 그러면 결국은 시드니 대학이 아닌 UTS 대학에 디플로마로 들어가는 방법을 또 택할 수도 있고, IT학과는 UTS보다는 맥쿼리가 입학 조건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면 또 맥쿼리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해도 나는 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기왕 호주로 유학 오는데 좀 더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잖아요. 뭐 학비나 재정적인 것만 바탕이 된다 그러면요. 그럴 경우에는 수능 점수로 입학하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 하는 게 확실히 입학에는 유리합니다. 자, 또 다른 과정 한번 보십시오. 뭐 바이오메디칼이라고 해서 뭐 생명과학과 뭐 이런 과들 요즘 학생들 관심이 좀 있는데 이 멜번 대학의 이과를 1학년으로 바로 가려면요. 수능 점수가 한 349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을 거쳐가면 마찬가지로 내신 한 4등급 정도만 돼도 멜번 대학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349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모나시 대학에 디플로마로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스윈번 대학에 멜번에 있는 스윈번 대학에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 각각의 대학들은 또 레벨이 좀 차이가 또 나잖아요. 자, 회계학과, 뭐 커머스라고 해서 호주에는 굉장히 인기 학과인데 상경 계열 중에서는 꽤 인기 학과거든요. 이 학과들도 퀸슬랜드 대학의 이 커머스 학과를 가려면요, 수능 점수가 한 343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QUT 대학이라고 또 명문 대학이 있는데 브리스번 시내에 있어요. 여기 디플로마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고, 그리피스 대학은 입학 조건이 좀 낮으니까 1학년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파운데이션을 했었으면 UQ 대학으로 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하나하나 그러면 입학 조건을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크게 75주 과정이 있고 52주 1년 과정이 있고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텐시브라고 그래서 40주 과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시드니 대학의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그 75주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 4.5등급 정도면 입학이 됩니다. 그리고 52주 1년 과정은 4등급.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10개월 정도 되는 인텐시브 과정은 3.5등급 정도면 입학이 되거든요. 밑에 HAPP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High Achiever Preparation Program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다 마쳤는데 내가 수능 점수가 조금 모자래요. 아까 왜 시드니 대학의 IT학과가 수능이 한 357점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보다 한 10점 정도 모자라요. 그러나 꼭 내가 시드니 대학을 염두에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수능 점수 조금 못 미칠 때는 이 HAPP 과정, 14주 과정 뭐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입학은 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제일 밑에 이 HAPP는 고등학교를 마쳐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고2를 마쳐도 되는데 이렇게 등급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아이는 뭐 영어권에서 한 2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해서 영어가 아주 잘한다. 그래서 이 영어를 잘하니까 입학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입학 조건은 이 아카데믹 조건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영어 조건은 그냥 충분 조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카데믹 조건은 되는데 영어 조건이 안 된다. 그럼 앞에 영어 연수를 하고 입학하면 되죠. 예, 각 대학별로 또 부설 어학원이 있잖아요. 영어 연수만 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내가 아카데믹 조건은 안 되는데 영어가 뭐 토플 점수가 아주 높다. 한국말 아주 잘한다고 한국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듯이 예, 영어는 그냥 충분 조건일 뿐입니다. 부족하면 영어 연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락은 예, 아카데믹 조건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 좀 의문이 듭니다. 와, 4등급으로 이 시드니 대학 뭐 세계 랭킹을 따져도 우리 뭐 서울대, 연고대 이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4등급으로 들어간다. 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더 난감한 거는요, 여러분 검정고시 70점이면 웬만하면 그냥 시험 치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예전에 왜 그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학력으로 좀 핸디캡이 있었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험 치는 그런 거 말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이렇게, 또 한국은 요즘에 뭐 다양한 뭐 전략적 자퇴라 그러더라고요. 예, 자퇴를 하고 다른 방법이 어떤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뭐 SAT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거 시험 치면요, 검정고시 70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검정고시 70점이 나왔다고, 오라? 그럼 나는 시드니 대학에 파운데이션 들어가면 되겠네? 예.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들어가는 가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친구가 네, 호주 대학에, 시드니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잘 따라갈지는 정말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그 예전에 왜 무슨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요즘에 이름을 뭐 정보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름만 가지고 잘 판단이 잘 안 서던데, 그런 고등학교에서 내신 4등급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과연 시드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학 조건이 낮다고 해서 나도 되겠네, 나도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하면 시드니 대학 졸업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좀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올해 1월 달에 고1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이제 파운데이션 1년 과정이 나왔죠. 내년 25년 1월 달에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학생은 이제 고2를 하고 있죠. 고2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미 고1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입학 허가서가 컨디셔널 레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그 조건이 뭐냐면 밑에 보십시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주요 과목에서 내신 4등급은 맞춰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고2를 다 마치고 지원하면 이제 막 고3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속이 프로세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당락의 결정도 아직 안 났는데 내가 고3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늦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지원 시점은 적어도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앞당겨서, 고1 성적만 가지고도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2 과정을 하면서 내가 진학을 고3으로 갈지 파운데이션으로 갈지 또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26년도 2월 달에 이제 바첼러 오브 커머스라고 하는 시드니 대학에 이제 1학년으로 파운데이션 마치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시드니에 있는 UTS 대학인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고2 내신이 70%, 검정고시도 70점. 요게 8개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8개월, 1년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아까 시드니 대학보다는 입학 조건이 조금 낮은데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적표에 보면 보통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 대학보다는 입학 조건이 조금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학생 중에 고2를 마치고 올 초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올 초에 지원하다 보니까 바로 올 초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못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다행히 이제 이 파운데이션 8개월 과정에 나와가지고 6월 달에 시작하면 연말에 파운데이션이 끝나고 내년에 이제 대학 1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늦어지는 건 아니죠. 고3을 대신해서 하니까 그대로 대학 1학년 되는 시점은 똑같은 시점이 되고요. 이 친구는 UTS 대학에 화학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멜번에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모나시 대학. 여기도 고1을 마치면 내신 평균이 65%.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과정이고요. 10개월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70%가 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1년 반짜리 18개월 과정까지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능 점수도 보면 여러분들 260점, 270점 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1년 과정이면 수능 260점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고2 1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여름 방학 지나고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더니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오퍼가 나왔는데 파운데이션 과정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1년 과정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25년 3월 달에 모나시 대학의 이제 초중고 선생님 과정이죠.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제 4년 학사 과정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요. 뭐 교사 과정도 영주권도 되고 졸업하고 나면 호주 정식 교사 자격을 얻고 호주에서 또 일선 초중고에서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은 영어 수준이 상당 수준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 또 많이 선호도가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스번 골드코스트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이 있고 또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입학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피스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 7등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7등급이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나 뭐 서울에 있는 뭐 아주 학구열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뭐 내신 한 6, 7등급이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학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여기에 있는 기준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호주 대학이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사이버 대학이냐 아니면 뭐 학점은행제 학이냐 이런 것들은 정식 학사학위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뭐 방송통신대학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또 뭐 서울에 있는 아주 우수한 대학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호주 대학 석사 입학 심사할 때 다 감안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수천 개 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 평가를 해요? 호주 대학이 한국 학생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이 그 수많은 고등학교 평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6등급, 7등급이 된다고 그냥 막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캔버라 대학은 이게 도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학년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대학 1학년으로 가도 되고요. 파운데이션 이후에 내가 여전히 좀 적응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소규모 학습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캐치업을 해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이후에 디플로마를 하고 또 2학년으로 가도 되고요. 물론 고3을 다 마치고 또 대학으로 진학을 해도 되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성적만 가지고 작년 6월에 이제 작년이 고2였는데 6월이면 1학기 성적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0학년 고1 성적만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8월 달에 이렇게 입학 허가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운데이션 1년 과정이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 말에 이제 끝나고 내년에 이제 IT 학과로 또 진학을 하게 되고요. 이 학생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또 법학과로 이렇게 들어간 학생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마치고 또 법학과, 또 법학사는 호주에서 4년이거든요. 복수 전공하면 5년, 6년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전공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주 유학에서는 정말 대학보다는 전공이 필수거든요. 이 전공에 따라서 졸업 이후에 내가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파운데이션 할 당시에는 좀 더 우수한 대학에 어떻게 해서든지 진학하는 것만 좀 포커스를 두고 마치 한국 대학 진학하듯이 대학 입시에만 이렇게 좀 포커스를 두고 부모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호주 대학 공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입학은 좀 수월해 보여도 공부는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건 여전히 한 50%밖에 안 돼요. 대학생이 되면 보통 뭐 한 달에 뭐 한 80만 원 정도 용돈도 나오고 해요. 뭐 학비 걱정 거의 없이 뭐 유학생의 4분의 1 정도 되는 학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정부 지원받아서 다니니까 그런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대학 간다는 거는 진짜 그 공부할 아이들이 그 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학생들이 내 점수 따져가지고 그냥 좀 더 우수한 대학에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 전공을 공부해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토바기가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호주 학교들이 얼마나 페일을 많이 하는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호주 대학 중에 페일을 많이 하는 학과, 대학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정말 호주 대학 공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진학을 할 때는 정말 뚜렷하게 전공부터 일단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선택, 대학 선택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입학할 땐 영주권 고려 안 해도 결국 아이들이 호주 대학 졸업할 때 되면 나도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고1, 고2 1학기 성적 나오는 그 시점 정도 적어도
내가 고3 하기 전 6개월이나 1년 전쯤에 지원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1을 마치고 마지막 고2 성적을 내긴 내야 됩니다. 고2 성적 딱 내면 뭐 한 3, 4일 안에 바로 결과를 딱 줘요. 근데 고1을 다 마치고 그제서야 처음 지원하면 이제 입학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니까 뭐 한두 달 흘러가겠죠. 그럼 한두 달 흘러가는 동안 내가 고3을 안 하고 기다리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 결과도 안 받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고2 1학기 마친 그 시점에는 지원을 해놓고 그럼 아이한테 옵션을 하나 준 게 되잖아요. 고3을 계속 해도 되고 아니면 고2 마치고 파운데이션 가도 되는 거니까요. 자, 호토바기 조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대학 파운데이션 지원할 때는 자녀의 학력 수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학업적인 능력이 있는지 전문가의 좀 조언을 좀 받아서 입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입학된다고 무조건 입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고1 마치고 지원을 해야 고2 끝날 때쯤에 옵션이 두 개가 생기죠. 고3으로 갈지 아니면 파운데이션도 괜찮겠네 이런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고2를 다 마치고 우리 아이 성적표를 딱 받은 다음에 이 성적으로는 고3을 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제서 연락 주실 때는 반년 정도 공백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공백기를 또 아이가 학교를 안 보내고 또 한국에 그 나이에 있는다는 것도 또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3은 고3대로 하면서 또 파운데이션 준비를 한다. 이것도 또 난감하니까 조금 부모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하는데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지원비 없어요. 그냥 지원해놓고 나중에 그 옵션을 아이한테 하나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려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명문대학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그보다는 낮은 대학이지만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거다. 그럴 때는 내 성적에 맞춰서 좀 더 낮은 대학으로 또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온다라는 거는 보통 16살, 17살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조금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하든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인 아이라야 여기 와서 이렇게 그 공부를 또 해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하고는 뭐 거의 실제로 통계로도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도 뭐 92%, 93%가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마친 아이들은 시드니 대학에 그대로 1학년으로 진학합니다. 뭐 파운데이션 실컷 하고 진학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6, 7%는 대학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시드니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선택한 거지 대학을 못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 없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인지 이런 것들은 또 부모님이 좀 판단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제가 밑에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충분히 좀 살펴보고 이 정도 아이면 이 정도 성적이면 파운데이션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라고 제가 현실적인 또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